보시면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전략을 진짜 개똥같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뭐 다들 보셨겠지만 넷플릭스 가격 인상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두 가지 OTT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그리고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누구냐? 우리 KOTT. 최근에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제이콘텐트리,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 잘 안 빠지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보시면은,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 근데 나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형들이 얘기하는 거에 내 다 끼어들 수 있지. 하루 종일 뉴스 보거든? 미친놈인 것 같긴 해. 형들이 보는 게 내가 보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지? 그지? 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안 자고 뉴스 보냐? 아니면 계속 뉴스 봐요. 잘 때는 자는데 자고 일어나도 2시간 동안 뉴스만 본다니까, 유튜브 보면. 이봐야 너 자야 주식이 안 빠진다. 그건 아는데. 보시면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전략을 진짜 개똥같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뭐 다들 보셨겠지만 넷플릭스 가격 인상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넷플릭스가 5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뭐 프리미엄이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저렇게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엄청 웃긴 게 넷플릭스가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올리고, 캐나다에서 올리고, 유럽에서 올리고, 한국에서 올리고, 일본에서 올리고, 동남아에서 올리고, 또 미국에서 올리고, 캐나다에서 올리고,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는 확실히 이제 포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중국에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아이치라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아이치는 이쪽에 쓸게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아이치라고 하는, 혹은 뭐 다른 여러가지 OTT 업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계속 뭔가 가격 인상 랠리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본인들이 이미 충분히 포화 수준에 이르렀는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조금 결제행태를 가지느냐, 내가 한 달 결제해서 한 달 동안 몰아보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구독을 취소합니다. 네, 한 달 동안 결제를 해놓고 몰아봐. 그리고 이거 2명 3명이서 같이 이렇게 결제해놓고 싹 뭐 가족끼리 싹 몰아봐. 그럼 구독을 딱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해? 또 기다려. 요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넷플릭스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응 방법이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너네가 그런다 이거지. 이러니까 요새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시즌제로 바꾸더니 시즌도 나눠서 업데이트합니다. 한 시즌을 분리 업데이트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오징어 게임이 있어. 오징어 게임을 지금 우리가 시즌 1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 근데 이거는 한 번에 공개했죠. 공개한 날부터 다다다다다다다 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유튜브에다가 겁나게 이게 리뷰가 어떻고 우리 다 죽어 이러지마 이러면서 다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바뀌었습니다. 시즌 2부터 그 우리 뭐 기묘한 이야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즌 4로 알고 있는데, 기묘한 얘기 기준으로 한 시즌을 2번으로 나눠서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2번으로 나눠가지고 업데이트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뭐 4월 1일날 업데이트했어. 그러면 4월 1일날 결제한 사람은 5월 1일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언제 업데이트 하냐? 애매하게 5월 30일 요런 식으로. 그럼 무슨 소리예요? 4월 1일날 결제한 사람이 5월에 결제를 끊으면은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재결제를 해야 돼. 그 5월달에 결제를 해놓고 유지를 하면은 이걸 다 볼 때쯤 되면 결제를 또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시즌 하나 가지고 한 번 결제 놓고 일단 3달은 울고 먹겠다라는 거죠. 정말 애매하게 4월 1일이고 6월 1일이면은 빡치게 4월달에 결제하고 6월달에 결제하면 돼. 근데 4월 초 5월 말에 결제되면은, 이게 4월 초에 결제하고 5월 초에 결제됐는데 6월 초까지 다 못 보면은 6월 초에 결제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 가지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요때 뭐 나오고 요때 뭐 나오고 요때 뭐 나오고, 이게 돈이 한정적이니까 이 인기 있는 거를 계속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돼서 계속 이게 뭔가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들을 락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지성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확장성을 못 찾으니까 넷플릭스는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새 넷플릭스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오리지널 뭐 IP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있는 굿즈 요런 걸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리즈물로 만들고 있는,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를 추가로 뭘로 발전시키고 있냐? 이거를 게임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으로 이거를 결국 사업화를 하고 있다. 그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 대해 가지고 투자 의견에서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뭔가 IP가 만들어지고, 넷플릭스를 OTT 업체에서 게임 업체, 혹은 OTT 베이스로 해가지고 IP 베이스로 해가지고 게임까지 서비스하는 메타버스 업체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게임으로 보여준 게 뭐 없어. 지금 나와 있는 게임이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쳐랑 그다음 오징어 게임 만들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안 해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게임이 이제 업데이트가 시작되는 정도예요. 그럼 이게 아직 앞으로도 게임이 얼마나 확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사람들의 결제를, 구독을 락인을 해줄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는 구독 모델을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걸로 사업을 확장하고, 락인 효과를 내려고 사업을 확장한다. 근데 디즈니는 정반대예요. 얘들은 안 그래도 이제 후발주자고요. 후발주자의 가장 큰 약점은 기존의 넷플릭스 시스템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반대로, 제가 디즈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은 IP 공룡, 아니지, IP 공룡이라고 부르기에는 IP 몬스터? 아니, IP 보스 느낌이지. 끝판 대장이지. 이게 왜냐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냥 만화 이런 거 보고 뭐 많이 봤어? 그리고는 디즈니 관련돼가지고 뭐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많이 봤어? 주먹왕, 랄프, 머시기 그 레리꼬 전부 다 디즈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마블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더맨 그부터 해가지고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은 가셨지만 어벤져스, 그리고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뭐 로키, 뭐 또르 엄청 많아요. 그런 IP들이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냐? 지금 여전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명 정도? 이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결제하고 있는 중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 1억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디즈니 플러스 결제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지. 넷플릭스는 대부분 결제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명 결제를 하잖아. 스타워즈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요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입자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넷플릭스의 뭔가 이런 그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본인들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도 존재하지만 그 미국에 존재되고 있는 훌루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얘들이 그 다른 OTT도 디즈니가 들고 있습니다. 그 훌루는 이미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지. 근데 훌루에서 적용되던 케이스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들은 가격을 책정하는 그 방침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하나, 그냥 우리가 넷플릭스랑 똑같이 한 달 구독, 그리고는 이게 프리패스가 있어요. 왜 이걸 프리패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한 달 구독료를 50%만 내면은 유튜브처럼 광고를 보면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 패스권이 있는 거지. 그리고는 결제를 안 하면 못 봐. 미리 보기밖에 못 봐. 결제를 하면은 볼 수는 있어. 근데 50%만 내면은 광고를 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구독을 이제 내가 뭐 1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내면은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요 파급력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 구독 프리패스,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이고, 요거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예요. 돈 조금 내는 유튜브.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봐봐. 컨텐츠가 쌓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좀 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디즈니 자체의 엄청난 컨텐츠 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영화는 10년, 20년, 30년 전 걸 봐도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는 10년, 20년, 30년 전 거 보면 재미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벤져스 1편 보고 싶으면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였을 때,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 유튜브가 왜 돈 버는데, 그래서 요게 중간 광고가 있으면 별로다. 중간 광고 있는 게 별로면 한 달 구독하는 거지. 그리고는 구독료는 얘도 점점 올라가겠죠. 대신에 구독료가 비싸졌을 때 요것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에 광고를 넣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다가 갑자기 광고가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광고를 접목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훌루 같은 게 미국 시장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하고 이게 매출 성장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2억 명, 3억 명, 4억 명 정도가 본다라고 칩시다.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그 유튜브처럼 무료로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방향성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분명히 디즈니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프라인 매장이, 오프라인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했을까? 디즈니 놀이동산의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만들겠지.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LA에 있는 거기 디즈니 테마파크 가시면은 스타워즈 막 1박 하는데 100만원, 150만원 이런다 그러잖아. 근데 요거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더 뭔가 그 어벤져스 외에 다른 뭐 오리지널 컨텐츠 이런 걸 또 사와서 넷플릭스처럼 사와서 만든대요. 근데 그게 뭐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을 쳤어, 히트를 쳤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들은 굿즈를 만든다, 당연히 굿즈 팔아요. 시리즈물 만든다, 당연히 시리즈물 만들어. 근데 넷플릭스는 게임으로 가는 대신에 디즈니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하드웨어 테마파크에다가 그 테마 시설을 까는 거야. 근데 요것도 이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장기전으로 가면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IP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런 관점에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지금은 같은 회사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발전 방향성이 다른 거지.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다 똑같았어요. OS를 만들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나 다 똑같았다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엔비디아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애들이지만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뭔가 IP를 활용해서 뭐 닷컴을 활용하고 이런 걸 보여주던 시기에서 지금은 방향성이 다 달라졌듯이 지금 넷플릭스는 게임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방향을 트는 대신에 디즈니는 나중에 이걸 하드웨어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라고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넷플릭스가 성장을 못하느냐, 넷플릭스는 어디에 성장성이 달려있다? 게임의 성장성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게임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 게임이 얼마나 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고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요걸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얘들은 본인들의 기본적인 IP는 잘 잡혀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컨텐츠의 물량이 좀 쌓여야 되는 거고, 그 물량이 쌓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구독자는 늘어날 거예요. 넷플릭스도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1, 2년은 진짜 헤맸어요. 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컨텐츠가 없어서. 근데 이런 관점에서 넷플릭스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넷플릭스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보시면 넷플릭스 매수하시면 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는 앞으로 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이 열릴 때, 리오프닝이 됐을 때 테마파크는 갑니다. 그리고 전세계 테마파크 1위잖아. 요 관점에서 극장 열려도 얘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이 오프라인과 연계가 됐을 때는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봤을 때 와, 저 게임 재밌겠다. 근데 저 게임을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대. 그냥 맨날 후룸 라이드 타고 이게 아니라니까. T 익스프레스 타고 와, 3번 하면 질려. 근데 갈 때마다 새로운 테마에 새로운 뭐 이단 말이지. 그게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그 디즈니랜드 그곳에 어떻게 보면 만화 속, 영화 속 이런 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테마파크잖아요. 요거는 완전히 다른 뭔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우리 KOTT를 보시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거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IP, 그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고는 외부 IP가 어디 있는데, IP는 결국에는 콘텐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주 자랑스럽게도 웹툰도 있고요. 웹툰 전엔 웹소설도 있고요. 그리고는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작 기반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한류라는 거, 그 있잖아.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천국의 계단. 그 얼마문디 가을 동화. 다들 알고 있잖아. 그 한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얘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넷플릭스를 타고 가는 거죠. 디즈니를 타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KOTT의 제작 기반은 미국 대비 가성비도 좋은데, 미국 대비 잘 뽑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고? 그러면은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못생겼다 그럴 거잖아. 차라리 바보 같은 게 낫지.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게 KOTT가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KOTT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거예요. 얘네들이 본인들이 IP를 모두 다 만들고 본인들이 모든 컨텐츠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돈을 뿌려. 그리고는 잘 되는데 돈을 더 뿌려. 근데 잘 되니까. 그리고는 또 중국 IC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처럼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잘 못합니다. 대신에 IC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는 2억 5천 명, 뭐 1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IC는 중국과 동남아 화교 것만 보셔도 맥스 20억이에요. 10%만 해도 2억이고요. 20%만 해도 여긴 4억이에요. 물량이 달라, 물량이. 형들 잘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인구가 3억에서 3억 5천이라 그러는데, 미국 내의 OTT 총 가입자가 1억 명에서 1억 5천 명이라 그래요. 30%에서 50%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래, 한 13억 인구라 치자. 여기서 많이 없어. 많이도 말고 10%만 쳐도 1.3억이고요. 20% 치면은 2.6억이에요. 미국은 30에서 50% 본다 그랬다며. 중국 한 국가에서만 20%만 봐도 이래요. 30% 보면은 4억이에요. 이게 그 머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달라져. 금액 자체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 있는 화교들이 또 보겠죠. 화교들이 보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 여기는 일단은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구독자 수, 그리고는 여기 또 화교라고 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아니면 중국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 내에서 중국인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뭔가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넷플릭스는 솔직히 우리는 호불호가 갈려. 영국 드라마가 별로인 경우도 있고 미국 드라마가 별로인 경우도 있어. 근데 IT는 본인들이 컨텐츠에 집중해가지고 화교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만들면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컨텐츠만 만들면은 그건 다 봐. 뷰가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단점이 중국인만 좋아하는 컨텐츠가 많다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IT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화교가 많으니까, 절대적이니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제작비를 적게 쓰고 사람들이 뷰를 많이 보고 계속 결제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걸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IT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KOTT의 강점이 뭡니까? 중국인한테 먹히지. 맞잖아. 꽃보다 남자가 어쩌고, 지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어쩌고, 다들 뭡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문화권이거든. 몽골 문화권이 됐든 한자 문화권이 됐든 동양 문화권이 됐든 같은 문화권이에요.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는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귀족은 아니지. 귀족은 서양이니까. 우리는 약간 대신인데 영의정 뭐 이런 거.
판간포 청청 이런 거 대충 통하는 게 있어. 무관 있고 문관 있고 서로의 역사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감정은 분명히 골이 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대충 알아듣는단 말이야. 우리가 뭐 공작이 어쩌고 남작이 어쩌고 자작이 어쩌고 몰라. 근데 보통 봤을 때 승상이 어쩌고 뭐 승상이면 대충 영의정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있어.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OTT 콘텐츠가 중국에 먹힌다. 중국은 돈이 많아. 중국의 콘텐츠가 솔직히 개발세활이긴 해요. 그러면 신선한 거 혹은 우리나라의 뭔가 그 웹툰 웹드라마의 그런 약간 요런 또 그 코리아만의 그 슬픈 감성 한에 맺힌 그런 콘텐츠 그것이 일로 또 들어가는 거지. 창의적인 콘텐츠. 중국은 솔직히 창의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를 앞으로 뭐 이게 공산당에서 막는 게 좀 줄어든다면 또 더 가져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최선호했으면 좋겠는 혹은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요. KOTT. 왜? 돈이 몰리고 있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잖아. 그럼 공급자들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돈은 분명히 얘들이 잘 법니다. 돈은. 근데 이 잘 버는 돈이 어디로 몰려? KOTT 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라고 선택하면은 저는 거기서 넷플릭스는 우리가 게임 쪽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이건 하드웨어 산업, 뭔가 우리 테마파크 요런 거를 보실 때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넷플릭스도 또 한 가지의 대박 컨텐츠가 나온다. 올라갑니다. 얘들은 또 돈 올렸는데 대박 컨텐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결제를 많이 하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럼 올라가요. 넷플릭스는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차라리 페이스보다 넷플릭스가 나아.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테마파크 쪽 하드웨어 쪽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이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디즈니로 가시는 게 맞고요. 넷플릭스는 OTT만 딱 하는데 얘들은 소프트웨어로 다 몰빵 때린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아. 얘는 플랫폼이 될 것 같아. 그럼 넷플릭스로 가시는 게 맞아.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KOTT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부족할 거고 중국 수요, 한국 수요, 거기다가 미국 수요, 글로벌 수요까지 다 합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단기 투자, 테마 투자, 트레이딩은 여기서 하시고 장기로 모아가시는 거는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넷플릭스냐 디즈니냐 딱 놓고 보시면 전 디즈니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거보다 자체 IP에 개발하는 비용이 남들보다 적게 든다라는 거, 그리고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좀 더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디즈니의 콘텐츠는 중국에서 먹힌다라는 거. 디즈니의 콘텐츠. 근데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중국에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는 이미 영화 산업에서 그 꼴을 많이 봤거든. 중국 그 자본 파워의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샹치나 이런 거다 있잖아.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벤져스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한다. 그럼 전 디즈니를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이거는. 그리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뺏겨서 본인들 방송에서 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중국이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 K 콘텐츠 기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연기력을 중국 애들이 못 따라와. 그 우리나라의 그 이런 언어의 그런 약간 뭐 농라지 이런 표정 이런 연기 이런 거 못 따라와. 중국 애들 보시면은 집중이 안 돼. 중국 드라마 보세요. 왜 그게 슬픈 건데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좀 그래. 우리는 조곤조곤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오우씨 안돼 그거 안돼 그거 안돼 그래서 이게 그 목소리에서 풍겨오는 그 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절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이건 진짜 국뽕인데 우리나라의 이 발음이나 우리나라의 말 있잖아, 언어 있잖아. 이거는 뭐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말을 하는 그 목소리 톤에다가 뭘 심을 수 있거든. 그게 되는 게 영어, 한국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라틴어 이런 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어는 절대 그거 안 돼. 중국엔 절대 그거 안 돼. 왜냐면 이게 일단 성조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성조가 다르면 내가 목소리를 깔아버리면 다른 뜻이 돼버리는데 그게 되겠냐고 이게. 그 발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중국 애들이 가장 뭔가 문화도 비슷하고 가장 뭔가 많이 접했던 우리 한류에 계속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나 앞으로 바라보는 발전, 경쟁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혹은 올해부터 K 콘텐츠, OTT 업체 요런 데에 대해서 꾸준히 떨어지면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보기를 좀 잘라 놓고요. 요거는 그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그리고는 IT와 KOTT